영어문법 인트로입니다. 인트로는 인트로덕션의 약어로 소개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영어 문법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외울 것도 없고 그냥 한번 듣고 다음에는 이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문법, 글얼문의 법법입니다. 역시 한자어고 글의 법칙이란 뜻이죠. 사전에는 아주 길게 써놨는데 사전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줄이면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글을 쓰고 읽는 방법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 쓰는 방법인데 읽는 게 들어갔죠. 왜냐? 내가 쓴 글을 남이 못 읽으면 암호죠. 나만이 알 수 있는 암호일 뿐입니다. 그건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쓰고 읽는 방법이 문법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려면 일단 문장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글얼문의 글장, 완결된 내용을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문장을 5개로 구분을 해요. 문장을 영어로 sentence라고 합니다. 5개. 평서문, 의문문, 조건문, 명령문, 감탄문.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영어를 배우는 모든 나라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르칩니다. 찾아보세요. 일부러 안 발음해드려요. 안 가르쳐드려요. 무슨 뜻인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영어에 대한 문장에 대한 구분이고, 이걸 한글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평서문은 우리말로 치면 피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피자를 좋아해. 마침표. 마침표가 있는 게 평서문이에요. 나는 피자를 좋아해. 이런 문장이 평서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의문문은 피자 좋아하니? 네, 물음표. 물음표가 있는 게 의문문. 조건문은 만약 비가 온다면 피자를 시키자. 조건이 붙어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이라는 조건을 걸 때 조건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명령문, 피자 시켜. 명령하는 거죠. 피자 시켜. 네, 명령하는 걸 명령문. 감탄문은 우와! 피자다. 네, 감탄하는 거죠. 와. 영어도 네,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 사이에 뭔가 뚫려 있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평서문은 다시 5개의 형식이 존재합니다. 숫자 5예요. 독수리 5형제가 아니라 숫자 5입니다. 즉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이 5개의 종류가 또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서문은 5가지의 종류가 더 많습니다. 글을 쓸 때 있었어도 평서문이 가장 많겠죠. 마침표를 찍는 글이 가장 많을 겁니다. 의문문, 조건문, 명령문, 감탄문도 넣을 수 있지만 글의 대부분은 평서문일 거예요. 그래서 평서문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길죠. 나는도 있고 피자를도 있고 좋아해도 있고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품사란 것을 먼저 배웁니다. 품사는 물건, 품, 말사. 말의 물건? 이상하죠. 이상한데 뜻은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의 조합. 공통된 단어를 모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왜 이런 한자가 나왔냐? 아마도 원래 원뜻을 한자로 바꾼 것 같아요. 품사를 영어로는 part of speech, 네, 스피치. 이 글자의 발음 기호예요, 대갈로는. 네, 스피치라고 읽습니다, 스피치. 길 가다 보면 스피치 학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피치, 뭐죠? 발표. 남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일 거예요. 스피치는 말, 연설, 이런 의미고, 파트는 부분, 부품, 이런 뜻입니다. S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부분들, 부품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죠. 유리창도 있고, 쇳덩어리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타이어는 자동차의 부품이죠. 자동차의 파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말의 부분, 말의 부품이죠. 그래서 물건품이 온 것 같아요. 좀 특이하게. 한자어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나눠요. 말의 물건? 좀 이상하죠. 네. 어쨌든, 품사라는 뜻은 문장을 구성하는 영어의 구분 방법을 품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는 문장의 부품을 몇 개? 8개로 나누어 놨다. 그래서 팔품사. 우리는 줄여서 뭐 팔품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개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를 팔품사라고 부르고 명사는 발음 기호입니다. 나운이죠. 나운이라고 읽고 대명사는 프로나운, 프로나운이라고 써야 됩니다. 동사는 버브, 형용사는 adjective, 부사는 adverb, 전치사는 preposition이죠. preposition, 접속사는 conjunction, NCTIO는 나왔네요. conjunction, 감탄사는 interjection.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발음교 보다 보니까 TION, 션이죠. 다 TION, 션인데 강세가 지금 보니까 오타가라는 것 같아요. 요 앞에 S 앞에 I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프리포지션이 되겠죠. 오타가 하나 있어요. SI예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TION으로 끝나면 바로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I가 생략됐지만 이 I 강세가 있는 거고 TION 앞에 모음은 U죠. 그래서 컨정션에 conjunction 이렇게 되는 거고 TION 앞에는 E죠. interjection. E에 강세가 있는 겁니다. TION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강세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명사는 뭐냐? 명사는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철수, 영희, 학교, 책, 자동차. 이게 다 명사죠. 대명사는 대신하는 거잖아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 나, 너, 우리, 그들, 그것.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뛰다, 놓여 있다. 형용사는 사물의 형태나 용모를 표현하는 아름답다. 그런 거죠. 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을 꾸며주는 것. 매우, 아주 이런 뜻이고 전치사는 다른 명사와의 관계, 안에, 위에, in, on, under 이런 게 전치사여야 되겠죠. 접속사는 말을 연결하는 것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감탄사는 우리가 와, 오 이렇게 하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희한하게 오, 와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본능적인 것 같아요. 본능적인 표현은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 같은가 봅니다. 그래서 품사 8개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 서점에 가면 영어 학습 코너에 이런 문법 책들이 나와 있어요. 몇 권 정도 있을까요? 최소한 100권 이상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영문법, 중등학교 영문법, 고등학교 영문법, 대학교 영문법, 직장인 영문법, 여행 영문법, 별의별 영문법이 다 있습니다. 한글을 생각해보죠. 5학년 때 글 쓰는 방법이 6학년 때 달라질까요? 아니면 4학년 때 배운 글 쓰는 방법이 5학년 때 달라졌나요? 중학교 가면 달라질까요? 대학교 가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책이 100권이 넘게 있을까요? 한글과 다르게 영어는 불규칙적인 것도 많고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걸 다 설명한다면 영어 문법책은 100권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래서 각각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문법 내용을 줄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령과 상황에 맞게 문법 내용을 줄여서 만들어서 내놓은 거예요. 제가 정리하려는 문법은 시험용입니다. 문법 문제가 나오면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문법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시험 문제는 100권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쭉 찾아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초등학교에선 벗어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배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국가과정이랑 별도로 나갈 거고 뭐 만들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 분사하다가 갑자기 명사가 추가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전문적인 영어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놓친 게 있으면 다시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방학 동안에 품사 정도는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문법들 위주로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